이 대통령 각에서는 서울 시내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시교육위원회 직원 일행 154명을 인견하시고 유경에 더욱 힘을 써서 우리의 후대들이 훌륭한 국민 노릇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에서는 또한 울릉도 출신 자유당 훈련생들을 접견하신 자리에서 일본 사람들이 벚나무를 자기네 것이라고 해왔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울릉도에서 먼저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울릉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초부터 민정시찰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오신 우리 이 대통령 각에서는 5일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유숙하는 서울시내 반도호텔과 국제호텔을 시찰하셨습니다. 각각에서는 먼저 반도호텔에 들리시어 내부 이모저모를 돌아보시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를 살피셨습니다. 각각에서는 다시 국제호텔도 시찰하셨는데 호텔 내 여러 시설을 샅샅이 보살피시고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호텔 운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10일에) 대통령 각각에서는 또한 인천에 행차하시어 대한중공업공사 공장을 시찰하셨습니다. 각각에서는 친히 공장 안에 들어가시어 강철 생산 작업과 새로 세운 강철 아변 공장의 조업 상황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한중공업공사는 5년 전 이 대통령과 하의 특별분부로서 설립된 것인데 지강시설로는 50톤의 평로가 있고 각종 강철을 만드는 아변시설과 그 부대시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각에서는 공장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나라 기간산업 발전의 모태가 되는 중공업의 생산률을 더 한층 높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에서는 공장을 나오시어 다시 인천 외항 매립공사를 시찰하셨습니다. 이 외항 매립공사가 완성되면은 하역 능력 월간 30만 톤이나 되는 새로운 큰 부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육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는 육군 장성들이 1월 12일 송 육군참모총장의 인솔을 받아 국회의장 이기붕 씨를 방문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 나라의 간성인 육군의 순회들과 만나 국토방위와 국군 강화에 대한 여러가지 일에 대해서 이 나라 입법부의 책임자로서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최신부에서는 이번에 서울과 서부도길 함볼크 사이에 직통 전신회선을 마련하고 1월 6일부터 개통하게 했습니다. 국제전신전화국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먼저 함볼크 전신전화국장으로부터 개통 축전이 들어왔습니다. (1월 10일) 새벽 서해 어청도 서북방 60마일 해상에서 평화선을 침범하고 불법적으로 어로 작업을 하던 중국 무장 어선단이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해안경비대 소속 701 함정에 대해 불법 도전해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급보에 접한 우리 해군에서는 곧 군함을 출동시켜 701 경비정을 구조 12일에 목포항에 기착시켰습니다. 701 경비정은 선체 100여 군데의 상처를 입었으며 2명의 경비원이 순직하고 정장 이남식 경정부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중공의 흉악한 도전 행위를 국제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이러한 만행을 무찌르는데 더욱 과감해야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입된 원자로의 설치 공사가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로 건설에 있어서 가장 난공사로 알려진 제2차 콘크리트 주입 공사인데, 이 콘크리트 장치는 원자로의 중심부에서 원자핵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방사선을 막아서 인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로 설치 공사는 앞으로 제3차의 콘크리트 주입을 1월 말에 시공하고 오는 5월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석탄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더불어 새로운 연탄 제조기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철도 관리 부문의 기관용으로 주로 쓰이는 마세크 연탄을 만드는 기계인데, 서울 시내 대성 연탄 회사 공장에 처음으로 설치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계는 유연탄과 무연탄을 함께 배합해서 분수에 압축하고 조개 모양의 연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기계 한 대가 월간 4,000톤이나 되는 마세크탄을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사에서 제정한 제6회 한국체육상 수상식이 1월 7일 원각사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영예 수상자들은 공로상의 이상백씨, 지도상의 손기정씨, 남자 개인상의 김영기씨, 여자 개인상의 최경자양, 그리고 남자 단체상의 해병대 농구팀, 여자 단체상의 군산 여자상업고등학교 배구팀이었습니다. 공보실 중앙공보관에서는 올해 6살 되는 유치원 어린이 임형호 군의 미술 전시회가 열려 신춘 미술계에 새로운 화제를 던졌습니다. 이번 전시회 첫 테이프를 박마리아 여사가 끊었는데, 서울 시내 능안 유치원에 다니는 임형호 군은 3살 때부터 아무런 지도도 받지 않고 스스로 보고 느낀 바를 그림으로 그려왔다고 합니다. 그 그림들이 임군의 부모와 유치원에서 보관되었다가 이번 전시회에 나타난 것인데, 그림마다 독창적인 솜씨와 예술가로서의 천품이 엿보여 보는 사람들을 감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분 필립 공이 영국의 가우스에서 호바크라프트의 조종을 배움으로써 전함 지휘,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조종 등 다방면에 걸친 그의 취미에 또 하나 새로운 것을 덧붙였습니다. 호바크라프트는 일정한 속도에 이르면 수면상에 야치 떠올라 달리는 수륙양용의 비행자동차라고나 이름지어야 할 것으로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여러가지 개량을 거쳐서 널리 이용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바다에서 고래떼가 발견되어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큰 그물에 걸려든 고래는 길이 7m에 무게 1톤 반이나 되는 것인데, 실은 아직 새끼고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제조된 고무자루를 고래 밑에 대고 바람을 넣어서 고래는 산채로 배 위에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올림픽 파견 기금을 증모하기 위해서 마가레트 공주가 오락박람회에 왕림했습니다. 안 공주와 찰스 왕자는 도깨비 열차에서 아슬아슬한 스릴을 겪은 다음에 신나는 자동차 경기를 했습니다. 이 운동은 그들이 성장해서 실물 자동차를 운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안 공주는 이 경기에서 훌륭한 솜씨의 소유자임을 증명했습니다.